안녕하세요. 오픈서베이 송경림입니다. 저는 지금 10년째 오픈서베이에서 CEO를 하고 있고요. 오픈서베이 CEO를 하기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구글에서 유사하게 남들이 좀 잘 안 보는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해서 영업팀한테 목표를 주고 그 리더십과 함께 그거를 막 추적하는 일들을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요 세션에는 리서처보다는 PWDR 분이 조금 더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NPS와 VOC로 시작하는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가고 있었네요. 네, 저희 회사 총무 담당자의 실제 경험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총무 일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라 회사의 살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여기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시는 말이 제이콥 항상 감사합니다. 즉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이콥은 저희 총무 담당자 이름인데 내가 일 잘하고 있나 보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족도를 받아보니까 첫 저희 만족도 조사에서 2.88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거랑 그 경험의 갭을 드디어 느낀 거죠. 그래서 저희 총무팀은 매달 C셋과 VOC 수집을 통한 경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OX팀에서 매달 하고 있는 실제 설문 딱 4문항이에요. 저희 구성원들한테 매달 이 4문항의 질문을 물어보고요. 저희 고객들로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만족도 조사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이게 쓸모 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경험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면 저희도 그냥 고객님들한테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된다. 크게 강조를 안 드리는데, 반대로 경험 관리에 포커스를 하고 계신 회사면 역설적으로 같은 데이터가 시계열로 쌓여서 생각보다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 OX팀도 저희 회사에 한 1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110명한테 4개 문항만 매달 똑같이 물어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만족했던 간식 5개만 골라주세요라는 거를 매달 해요. 그리고 뭐 간식에 대한 피드백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 팀도 똑같아요. 만족했던 간식 탑5는 매달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팀이 좋아하는 간식이 매달 같기 때문에 그 간식들을 넉넉히 재고를 확보를 해서, 이분이 총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식만 담당하지 않거든요. 바쁠 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 높은 간식은 매입 원가를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미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고, 싫다는 간식은 이게 특히 좋다가 싫다고 한 경우는 내가 이 간식을 너무 오래 줬구나, 지겨워졌구나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 오가 다 탑5에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간식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다고 저희 뭐 푸드 다이어리도 하고 식음료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팀에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간식 데이터를 보시면 건강한 간식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강한 간식에 대한 정의를 각각 달리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 많은 걸 건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달지 않은 걸 건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과 같이 그냥 원물인 거, 프로세스 되지 않은 거를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텍스트 분석, 주제 분석으로 그룹핑을 해놓으면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키워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건강에는 이런 3가지 요소들이 되어 있구나를 이해를 하고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서 단백질, 달지 않은 간식, 과일 이런 식으로도 예산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대기업 마케팅 팀으로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회사에서 내세웠던 주요 단어가 마켓 드리븐 체인지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임원회의가 진짜 제일 중요한 임원회의가 생산 판매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해에 판매 생산 회의로 바뀌었어요.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에서 생판 회의라고 하면은 판생 회의라고 안 한다고 혼나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회사들의 부서명을 열심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아지는 팀 이름이 단연 고객 경험 관리 팀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다른 팀으로 일을 했었더라도 경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고객 경험에 대해서 신경 쓰는 회사가 부쩍 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경험 관리가 왜 필요해졌나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 터치 포인트가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 쌓이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데이터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는 뭐 AI의 등장과 함께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쌓여가는 수많은 로그 데이터에 저희 오늘 와 계신 여기 계신 모든 팀이 퀄리테이티브라는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관리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게요. 궁금하시다고 적어주셨고 여기 저도 좀 답을 해보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궁금하신 거를 요약을 해보면 고객 경험을 측정한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비즈니스 성과 창출로 만들어내는 많은 거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X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이시듯이 CX 프로그램을 잘 짜고 또 CX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분석하고 요거를 좀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CX 데이터입니다. CX 프로그램 어디에 뭐 어떻게 심고 뭐 요런 뭐 슬랙으로 어떻게 쏴주고 요런 것들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오픈 클래스에 유튜브에 있거든요. CX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정의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고객 경험 관리란 고객이 제품, 서비스,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을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과 사용자를 유지하고 생애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이라고 했을 때 진짜 모든 경험이냐 제가 사실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 정말 모든 경험이라기보다는 고객 여정과 고객 접점에서 충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험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정별로도 보실 수 있고 접점별로도 보셔서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 있고, 산업군별로 약간 그 마케팅에서는 모먼트 오브 트루스 같은 느낌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은 사실 접점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여정 하나하나를 작은 모바일 화면 안에서 모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의 디테일도 또 매우 중요해져서 오히려 IT 회사가 UX 리서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이 데이터와 일화, 아넥도트, 일화가 충돌할 때 보통 일화가 옳다인데요. 설문이야말로 여기 데이터이면서 아넥도트, 일화를 담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 서베이로 C셋이나 NPS를 통해 경험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또 VOC를 통해서 고객의 일화를 수집해서 경험의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제프 베이조스는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화가 뭐 제프 베이조스한테 딱 꽂혔으면 뭐 다행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넥도트가 여러분 눈에 띄었을 때 또 반대로 이런 데이터를 백업해서 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은 꽤 쓸모가 있는 도구입니다. 이 중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C셋과 NPS는, C셋은 접점에서의 경험 만족도, NPS는 관계와 충성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쓰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또 NPS 얘기를 많이 할 텐데, C셋은 경험 직후에 즉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기회를 도출하는 그런 툴이라면, NPS는 어떤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한 추천 의향을 묻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브랜드가 성장할 것인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 직후에 NPS를 묻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커머스에서 배송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 딱 그 배송 경험 후에 추천 의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C셋은 접점, NPS는 그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한 추천 의향, 관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화를 담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각각의 일화를 통해서 C셋과 NPS가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베이라는 이제 설문 패널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앱처럼 그 사용자들이 돈을 내는 서비스가 아니라 돈을 받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C셋과 NPS가 높아야 정상인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저희 C셋이 꽤 높습니다. 아까 보니까 4.7점이라고 돼 있던데 4.6, 4.7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C셋을 가지고 있는데 그 VOC 보다 보면은 적립금으로 장난치지 않아서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리워드 앱들이 그 리워드 자체에 대한 소멸이나 이런 정책들이 워낙 복잡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 저희가 그거를 꽤 단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접점에서의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높습니다. 근데 NPS는 사실 돈을 주는 서비스인데 100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11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다 좋은데 설문이 너무 적다. 그래서 추천까지는 못하겠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물론 이거는 저희가 같은 사람이 너무 설문을 자주 응답하게 되면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자 풀을 자연 발생적으로만 관리하지 광고를 하거나 뭘 막 돌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저희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추천까지는 못 가는 이유도 이런 아넥도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설문으로 우리가 막 설계해서 물을 수도 없고 묻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깊이 있는 일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일화를 이렇게 대시보드에 모읍니다. 접점별로 모으기도 하고 고객 여정별로 모으기도 하고 접점별로 모으기도 하고 경쟁사별로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뭐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를 생각해 보면 어떤 팀이 좀 협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업을 열심히 안 한다, 자꾸 갈등이 있다 하면 대부분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그냥 조직을 통합해 버립니다. 즉 평가자, 최종 보스, 임원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알아서 좀 조직이 좀 한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갈수록 그런 방식보다는 현대 조직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저 혼자 깨달은 건 아니고 최근 저희랑 일하는 고객사 중에 뭐 IT 회사 중에 뭐 성과가 좋은 회사일수록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보는 문화를 꼭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방향을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냐는 조직이 어떤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사실 진짜 뭐 여정별로 뭐 접점별로 경쟁사별로 만들어 놓는 거는 우리 팀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보는지, 이 데이터와 또 애넥도트를 함께 공유하는지를 설계하실 수 있고, 또 그게 조직을 한 방향으로 또 NPS를 우상향 곡선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 입장에서는 뭐 대시보드는 꾸준히 살피고 공유하시면 뭐라고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쌓이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뭘 먼저 어디에 먼저 액션을 해야 될까를 보려면은 이제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로그 데이터와 함께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 기회의 크기가 높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신다면 또 그 NPS 점수의 우상향 곡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침투율은 이 뭐 어떤 것이 됐던, 그게 접점이 됐던 여정이 됐던 경험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들의 경우는 그 앱의 사용자가 대부분 경험하는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침투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일수록 UX 리서처 파워도 셉니다.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 이런 데들이 UX 리서처들의 파워가 센 이유가 모든 비즈니스가 다 앱에서 일어나고 침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빈도는 뭐 경험하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도 간식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성과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구성원이 경험하고 침투율이 높고 엄청 자주 먹으러 가기 때문에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중요도는 좀 낮을 수 있죠. 간식을 잘 한다고 뭐 회사가 굉장히 성과가 좋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침투율과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임직원 고객 경험에 생각보다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사실 수 있고, 중요도의 경우는 우리 드라이버 분석 등을 통해서, 즉 추천 고객을 높이는 중요도가 뭐가 있다를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뭐 회사에서 찍어주는 중요도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AI만 보고 간다, 마켓 컬리가 뷰티 컬리를 낸다, 이렇게 출시한다, 이러면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도는 사업적 판단도 있고, 또 NPS를 드라이브하는 드라이브 애널리시스를 통해서도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도 이렇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VOC나 NPS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족도와의 갭까지 측정을 하셔서 어떤 거를 좀 잘 레벨을 올리면 확 개선 기회가 생길까를 개선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여기서 또 실행 순서는 뭐 전사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 거고 개선 여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팀이 지금은 뭐 배송이 너무 중요한 걸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 배송 관련 개선을 할 수 없는데 계속 배송을 피치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에서 실행 여건이 좋은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개선 기회의 크기를 측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NPS나 VOC 데이터를 보면서 왜 다르게 느꼈나, 무엇이 기회를 시사하는가 읽는 거를 저희가 조금 몇 가지 데이터 예시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NPS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천 의향이고, 그래서 곧 한 브랜드나 서비스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C셋이랑 그게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토시 하나 다른데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시장을 보고 있는 플레이어들이랑 함께 비교를 할 때 훨씬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NPS는 사실 뭐 저희는 스타트업 씬에 있으니까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 서비스가 성장할 것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용률은 뭐 쿠팡 네이버 쇼핑이 높고 G마켓 카카오 쇼핑 11번가가 높고 컬리 ssg.com이지만 NPS는 조금 뒤집어져 있죠. 그 컬리와 ssg.com이 NPS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NPS 관리를 해야 되는 그룹은 컬리와 ssg.com인데요. 지금 이분들의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즉 NPS 추천 의향을 높이는 드라이버를 잘 분석을 하셔서 그쪽에 신규 사용자를 유입하거나 또는 어쨌든 만족도를 더 제고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사용자를 더 키워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비교가 NPS에서는 생각보다 꽤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NPS 점수 자체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 되어 계시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면 NPS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은 되게 코어 유저고 그 서비스가 꽤 좋아서 했겠지만, 이용자 수를 넓혀 가시면 뭐 그냥 평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이 줄고 NPS가 오르는 것보다는 사실 NPS가 조금 떨어져도 고객이 느는 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또 얼마나 NPS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자 수가 유지되는데 뭐 NPS가 증가하는지 떨어지는지, 이렇게 이용자 수라는 로그 데이터와 함께 보셔야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NPS의 그 점수 추이를 보실 때 떨어졌다 올랐다 만큼이나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오는가 또 함께 보시면 이게 브랜드 관리도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2분기 경우는 쿠팡이 이제 로켓 멤버십 가격을 좀 확 올린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측은 할 수 있었죠. NPS 점수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업적 결정이 NPS를 높이는 방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고객이 덜 만족할 거를 예상하고서도 뭐 비즈니스 프로핏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NPS를 측정하면서 보게 되는 거는 한 2분기 정도 지나고 나서는 쿠팡은 NPS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용률 같은 것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쿠팡의 리질리언스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브랜드가 회복 탄력성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NPS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을 한번 쪼개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용률에 무관하게 남성들의 NPS가 다 낮습니다. 뭐 잘 되는 회사도 남성 NPS가 낮고 잘 안 되는 회사도 남성 NPS가 낮아요. 이러면 이제 보통 저도 옛날에 잘 그랬던 것 같은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시니컬해? 이 정도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 기회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남성한테 NPS를 좋게 받는 즉 남성 친화적인 이커머스에는 아직 기회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회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크게 돼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이랑 평범한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뭐 읽어보면 사실 조금 해상도가 좋지는 않은데 최저가 아니던데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세그먼트고 또 서비스가 좀 무난하다, 그냥 평범하다, 별거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남성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곳이 알리와 테무였던 것 같아요. 알리와 테무는 확연히 남성 소비자가 많이 있고 사실 그리고 알리와 테무도 또 알리와 테무만의 브랜드적인 비추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데이터만 보고는 남성 이커머스 세그먼트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 무신사도 뭐 여러 가지로 더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더 만족한다면 이제 남자들이 꼭 시니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섹터에서는 남자들의 NPS가 더 높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IoT 서비스의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하고 심지어 더 많이 이용하는데 NPS도 아까 사용자가 많으면 NPS가 낮을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근데 유일하게 LG 싱큐가 예외적으로 여성에게 이용률과 NPS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파봐야겠죠. 여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성 추천 의향 그룹의 추천 이유와 남성 추천 의향 그룹의 추천 이유를 해봤는데 편리한 사용, 간편한 사용은 뭐 평범하게 다 대충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외출이 편리하다와 가전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여성 사용자의 동그라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즉 여성한테서 외출 시 편리하다 이런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실제 데이터를 주관식 데이터 이러면 좀 확인해 보면은 위에는 외출 편리를 보면은 뭐 아이, 반려견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가 있거나 반려견이 있을 때 외출할 때 어떤 거를 종작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뭐 LG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서비스도 그렇고 뭐 자녀나 반려견 케어를 돕는 기능을 뭐 강화하고 앱 전면에 배치한다거나 또 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까지 캠페인 실행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이 가전 관리 이 부분은 소모품 구독이라든지 서비스 신청 같은 것들이 LG 싱큐가 좀 잘 돼 있나 봐요. 그런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서비스 개선,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편리를 느끼고 추천 드라이버로 활용이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장표에 넣지는 않았는데 삼성 스마트 띵스는 20대 NPS만 좀 낮아요. 그리고 이 버블 같은 VOC를 분석한 버블을 보면 편리한 사용 응답 비율이 여기 지금 편리한 사용이 다들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이 편리해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편리한 사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가 좀 낮아요. 그런 경우는 20대는 편리한 사용이라는 게 다른 연령대랑은 좀 개념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소카분도 연령대가 바뀌니까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요소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어 봐서 어떤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또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보고를 잘 드리면서 우리가 NPS가 단순히 지표 추적이 아니라 어디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쇼케이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VOC 된 거를 이렇게 객관식화한 후에는 어떤 게 비추천, 중립 추천 중에 추천에 확실히 더 나오는지, 즉 추천 의향을 높이는 속성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중립 추천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추천에서 덜 나오는지, 그러면은 일정 수준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 이상은 막 NPS를 많이 높이는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추천에서만 많이 나오는 거는 뭔지, 그러면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요소일 수 있고, 또 NPS에 생각보다 다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가격 경쟁력 되게 중요한데 커머스에서 가격을 갑자기 올리자 이런다기보다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추천을 이제는 추천하지 않는구나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 캠페인 같은 거를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짤 때 가격 경쟁력을 너무 많이 미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입장에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격 경쟁력이 인디프런트하다는 거에서 사실 믿을 수가 없어서 데이터를 좀 까봤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데 점점점이 많아요, 비추천 고객이.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심지어 추천을 하더라도 비추천을 하더라도 똑같이 막 NPS 점수를 높이는 데까지는 이커머스에서는 기여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를 한번 볼게요.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는 대형마트. 대형마트의 경우는 똑같이 추천에서 확실히 더 많이 나오는 거, 비추천에서 확실히 조금 나오는 거, 비추천에서 확실히 더 많이 나오는 거,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드라이버랑 배리어가 다 가격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왜 이커머스랑 뭐가 다르지? 하고 아넥도트를 수집을 해보니까 동네에 홈플러스밖에 없는데 가격이 비싸면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갈 데가 딱 몇 개인데 안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커머스는 여기 별로면 저기 가면 되고 하니까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엄청 중요한 게 아니게 됐는데, 오히려 그 리미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넥도트와 데이터를 같이 보고를 하시면 우리 카테고리가, 즉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카테고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고객한테 또 경영진한테 함께 피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런 데이터에서 어떻게든 뭘 끄집어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 왜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사람마다 임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 데이터 스페이스 위에서도 아까 뭐 AI 등을 통해서 그 차이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게 애쓰겠지만, 저도 지난 수년간 더 잘하는 선배, 동료, 후배님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수집 먼저 하지 말고 분석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뭐 엄청 초보 또는 회사가 아직 아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에, 왜냐하면 수집하는 단계에서 고민할 것도 너무 많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잘 수집된 게 맞아, 그런 그 논의에서 에너지 낭비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스페이스 구독을 하시면 오픈 서베이 인더스트리 NPS 데이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집을 기획하시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그냥 보시는 거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실 이게 1번이 아니고 저는 0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왜 다르게 느꼈나, 차이에 꼭 아까 남자 너무 시니컬한데 해서 멎으면 안 되고 왜 다르게 느꼈나 차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구 통계 성별 연령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또 우리 비즈니스나 산업군에 중요한 세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그에 특히 집중을 하셔서 보시고, 교차 이용, 경쟁사, 그러니까 우리 것만 쓰는 사람, 우리 거랑 다른 데 다 쓰는 사람, 아니면 우리 거랑 한 군데만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교차 이용을 같이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 다 쓰는 사람은 엄청난 쇼퍼거든요. 헤비 쇼퍼는 어떻게 느끼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것만 딱 쓰는 데면 완전 우리 충성 고객이잖아요. 우리 충성 고객은 어떤 걸 느끼는지, 헤비 쇼퍼를 잘 보시면 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4에서 12에 대한 주목. 아까 잠깐 보여드린 동그라미가 많은데 사실 이런 뭐 편리한 사용, 간편한 사용 이런 거는 첫 조사 때는 오 그렇구나 싶은데 아까 뭐 더 앞에도 나왔지만 두 번째 조사부터는 거의 똑같은 게 매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사해도 돼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1, 2, 3위는 일단 알고 계시고 1, 2, 3위가 바뀌면 인더스트리 뭐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확 같이 느끼시면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이런 작은 동그라미에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4에서 12 정도의 포커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4에서 12가 매달 동그라미가 더 커지는지 우리 건강한 간식 더 많이 달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고 일단 새로운 통찰은 항상 라이징 VOC에서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발탁 승진의 길입니다. 회사 조직의 우선순위에 항상 VOC를 접목해 두세요. 그래서 회사 우선순위는 아까 침투율, 빈도, 중요도, 만족도에서 중요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즉 중요도는 뭐 세상의 변화, AI 이런 것처럼 뭐 그냥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많이 찍고 가요. 우리는 저 이제 이전 회사에서는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만 하겠다. 그럼 이제 모바일에 관해서 나오는 VOC를 그때부터 빨리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VOC 측면에서 미리 파악하고 구조화하면서 변화 추이를 같이 봐간다면은 그 VOC를 가지고 임팩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B2B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B2B 관련된 보너스 2장만 발표를 하고 마칠 텐데요. B2B는 고객 하나하나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탈 고객 맡기보다는 잘하는 고객한테 훨씬 더 많이 버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2C의 경우는 뭐 데이터 추이를 보자, 비추천 고객 뭐라고 하나 보자 했지만 B2B의 경우는 프로모터, 추천 고객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고객한테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케이스 스터디 하자, 세미나 이벤트 발표하자, 프로모터한테 부탁하시면 좋고요. 경험 관리에서는 영업 기회를 만들도록 설계를 하시면 좋고 그 만족도 조사에서도 오늘 저희 만족도 조사 아마 받으시면은 또 답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무엇이 불편하셨나요? 뭐 뭘 더 잘하면 좋을까요를 너무 많이 묻지 마시고 어떤 점이 좋은지 뭘 더 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정말 영업의 기회를 만드는 VOC 관리를 하시면 B2B에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B2B 회사만 20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거의 뭐 검증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회사에서도 만족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냥 대놓고 영업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다 영업 대상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세일즈 포스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 태그 해가지고 go sell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B2B는 이 경험 관리를 인게이지먼트 툴과 동시에 영업 기회를 발굴하시는 데 사용하실 거를 추천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